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AP 바이올로지를 강의하고 있는 케이틀리 이호은입니다. New AP 바이올로지 개념 정리 이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AP 바이올로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AP 바이올로지는 컬리지의 Introductory Biology Course 2세메스터짜리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미리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AP 바이올로지 코र्스를 듣기 전에 Chemistry와 Biology가 선행이 되었다라는 게 요구되어지고요. 자, 그리고 에피바이올로지 1년 코스를 들으면서 25%의 시간을 랩을 하는데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배운 거를 어떻게 익스페리먼트를 디자인하고 퍼폼을 하느냐에 시간을 투자하게 되는 거죠. 자, 실질적으로 컬리지 보드에서 13개의 랩을 줬어요. 그렇지만 어느 학교 선생님들도 그 13개의 랩을 다 하시는 선생님은 없는 것 같아. 그리고 그 13개의 랩을 다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5월 달에 또 AP 바이올로지 시험 보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 AP 바이올로지의 목적은 뭐냐?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다 과학자로 키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건 왜 이러지? 과학적인 질문을 가진 적이 있죠? 한 번쯤은 다 있죠? 왜 이럴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은 뭘까? 자, 이 원인에 대해서 내가 가설을 세워봅니다. 하이포테시스를 세워보고 그 하이포테시스를 프루브하기 위해서 익스페리먼트까지 평소에 실생활에서 하진 않지만 익스페리먼트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생각해 본 적도 있을 수도 있어, 그지? 근데 AP 바이올로지에서는 그거를 1년 동안 매일 하는 거야. 자, 첫 번째, Concept Explanation. 여러분들이 Unit 1 to 8까지 총 바이올로지가 옛날에는 엄청 또 범위가 넓었는데 확 줄어줬습니다. 딱 8유닛만 배우면 되게끔 범위를 또 확 줄여줬어요. 그래서 그 컨셉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완벽하게 외워서 그게 이제 어떤 상황에서 그게 술술술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컨셉을 explain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유닛 8개거든요. Chemistry of Life and Cell Structure and Function and Cellular Energetics. Cellular Respiration, Photosynthesis 다 여기 포함됩니다. Cell Communication and Cell Cycle. Cell Communication 이거 Regular Bio 때는 아직 안 배운 그런 내용이긴 해요. 그다음에 Cell Cycle, Mitosis, 그다음에 Heredity, Meiosis랑 Mendelian Genetics 그런 게 나오고요. Gene Expression and Regulation, DNA, RNA, Protein Synthesis, 그다음에 Biotechnology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Natural Selection, Evolution 이고요. 그다음에 Ecology 이렇게 8개의 유닛에 대해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완벽하게 이해를 했으면 어떤 비주얼로 representative 되어도 그러니까 뭐 그림 같은 걸 보면 이거는 이 컨셉을 설명한 그림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새로운 상황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또 개념을 배우면 그 개념에 대해서 암기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들도 물론 나오지만 새로운 상황이 주어져요. 그리고 그 새로운 상황에서 배운 거를 바탕으로 scientific question을 쓰게끔 하고 그거에 대한 hypothesis를 세우게 하죠. 그리고 hypothesis를 support하거나 reject하기 위한 scientific method 실험을 설계하게끔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실험을 설계하고 실험을 perform한 다음에 나오는 result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table이나 graph로 represent하고 describe를 해야 되며 자, 그리고 그 데이터를 statistically statics like mean, average 그런 것뿐만 아니라 standard error of mean 그 다음에 chi-square 이런 것들을 perform하면서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데이터가 여러분들의 hypothesis를 support reject 하는지까지 conclude를 하고 자 그래서 그 conclusion을 바탕으로 또 새로운 situation에서 또 새로운 질문, 새로운 scientific 이거를 약간 응용해서 또 이렇게 실험을 해보면 어떨까 argumentation까지 이 모든 스텝을 다 밟아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다 scientist로 키우기 위한 것이 바로 에피바이올로지의 목적이에요. 자 그거를 시험 보는 게 바로 5월 달에 보는 AP 바이올로지 시험이기도 하고요. 자, 약간 걱정이 이제 슬슬 앞서죠. 그러나 선생님의 강의가 굉장히 자세해요. 자, 지금 내가 설명한 거 쌤은 학교 선생님이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컬리지 보드에서 나온 이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이렇게 가르치면 되겠다. 10년이 훨씬 넘도록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을 시험을 보게끔 했고 또 5점도 많이 나오게끔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준비한 강의는
굉장히 자세한 강의가 될 거예요. 개념뿐만 아니라 그 개념을 가지고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줄 수 있는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특히 제 강의 중에서 자, 지금 나와 있는 강의들이 laboratory, 랩에 대한 강의고요. 13개의 랩을 다 다루지는 않았지만 거의 한 8개에서 10개 랩을 다 다뤘습니다. 그리고 자, 2.8, 19번 강의의 그래프, 그 다음에 24강에서 controlled experiment, 그리고 47강에서 chi-square test, 그래서 statistical test and data analysis에 필요한 강의들이 여기 이 세 강의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기로는 자, 이게 개념 유닛 1에서부터 8까지 이거 순서대로 이 강의를 듣지만 또 학교 시작하기 전에 요 세 강의를 또 먼저 듣고 왜냐면 학교에서 또 랩도 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세 강의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듣는 이런 방법도 제가 또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AP 바이올로지에 대해서 또 시험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섹션 1과 2로 나눠져 있고 multiple choice question은 60문제예요. 그래서 90분 동안에 풀게 돼 있고 FRQ, free response question, 논술형으로 막 답 쓰는 것도 90분 안에 6문제를 풀게 되어 있습니다. 의외로 시간이 좀 많이 남아돌 것 같네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고 자, 이게 개념을 외워서 쓰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언제든지 새로운 situation, 막 new data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읽느라 시간이 다 갑니다. 그래서 애들이 하는 얘기가 쌤 시간이 모자랐어요.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저의 강의 이 개념을 다 외워버리십시오. 응? 그래서 이거 AP 바이올로지가 암기해서 보는 시험이 아니지 않나요? 그렇지만 여러분 암기를 해두잖아요. 암기를 해두면 그만큼 문제를 읽는 속도가 빨라지고요. 이해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출력이 빨라요. 자, 내가 어떤 단어를 써서 무슨 얘기를 써야 되는지 이거 그거구나. 이거 그 배웠던 그 컨셉을 바탕으로 낸 문제네. 엄청나게 빠르게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이 빠르고 출력이 빨라야 돼요. 그죠? 그러려면 바이올로지 개념의 컨셉이 머릿속에 memorize 돼서 확 들어와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5점, 4점 이게 자, 120점 만점 중에서 94점, 다시 말해서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78% 이상이면 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목표로 우리 공부를 해야겠죠. 자, 선생님의 강의의 특징은 첫 번째, 변화된 college board 출제 경향을 100% 반영을 했습니다. 8개 유닛으로 모든 학교 선생님들이 다 그 유닛대로 아마 진도를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유닛대로 강의를 하였고요. 8개 각 유닛별 핵심 내용과 출제 포인트를 제가 지금 바이올로지만 거의 20년 가까이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의 눈으로 명확하게 제시한 강의고요. 자, 이론과 문제를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자, 이론을 제가 가르치고 그 유닛과 그 섹션에 대한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 MCQ, FRQ 문제들을 같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론을 배웠으면 적용을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이러한 마인드로 제가 개념 리뷰를 같이 껴놓았고요. 자, 이 제 강의 노트는 너무 소중해요. 왜냐하면 컬리지 보드 가이드라인들을 100% 분석하고 연구를 했고 여러 가지 교과서와 관련 서적들을 핵심을 반영을 했으며 프랩북의 핵심 노트와 그리고 학생들의 피드백, 제가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 강의 노트를 바꿔서 최종적으로 나온 강의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거쳐간 수많은 선배들의 노하우까지도 이렇게 딱 concentrated 해서 받아 먹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너무 소중한 강의 노트고 이 강의 노트를 받는 순간 여러분들 나랑 약속해요. 이거 다 이해하고 외우겠다고. 오케이? 그래서 정말 이 강의를 여러분 펼치는 순간 이건 정말 소중하게 다룹시다. 알겠죠? 자, 선생님 강의의 효과적인 수강 방법. 자, 예습도 물론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렇지만 복습을 절대 빼놓을 수는 없어요. 자, 하루가 가기 전에, 24시간 가기 전에 한 번 더 복습을 해야 배운 내용의 80%가 남아요. 알겠죠? 이거 복습하지 않고 자버린다. 그러면 80% 날아가 버립니다. 자, 그리고 한 주가 지나기 전에 그 주에 내가 뭐 배웠는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면 short-term memory가 long-term memory로 바뀝니다.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복습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필기를 열심히 하십시오. 제가 필기를 진짜 수업 시간에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졸지 말라고, 수업에 참여하라고 선생님이 필기를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이 빠르고 필기가 빠르면 약간 퍼즐을 시켜놓고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냥 구경하는 거 없기, 필기를 열심히 하고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수업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보내주시면 쌤이 친절하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New AP Biology 개념 정리 수강 대상은 누군가? AP Biology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 학교 선생님 저는 학교 수업을 안 들어요. 망했어요. 선생님 저는 Chemistry랑 Biology 배우지 않았어요. 어떡해요? 괜찮아요. 선생님 강의가 아주 자세하게 Chemistry를 안 배우고 Biology를 안 배웠어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자세하게 강의를 합니다. 뭐 쌤 강의가 너무 쉽다 이런 친구들은 좀 빠르게 몇 배속해서 그렇게 들으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기초가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가 가르친다라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AP 바이올로지 시험을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상관없이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제 강의를 들으면 되고요.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시험 범위 전체를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 빠른 배속으로 한 번씩 또 정리하면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학교 AP 바이올로지, 언어 바이올로지 수업을 대비하는 GPA를 잘 받아야 하는 학생들도 선행용으로 저의 이 자세한 이 강의가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학교 선생님이었고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을 가르치고 어떤 마음으로 시험 문제를 내시는지 누구보다도 이해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몇 년이 넘도록 20년에 가까이 바이올로지만 가르치고 있는 바이올로지 전문가입니다. 저는 케이틀리 이호은이고요. 여러분을 본 강의에서 만나보면 참 좋겠네요. 자, 여러분 우리 곧 만나요. 반가웠습니다. 여태까지 들어주시느라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AP 바이올로지를 가르치고 있는 케이틀리 이호은입니다. 자, 오늘은 Unit 2, Cell Structure and Function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전체 AP 시험에 10에서 13% 정도 나옵니다. 자, 2.1, The Cell Structure, The Subcellular Component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So, how do the ribosome reflect the common ancestry of the known life? And what is the structure and the function of the following subcellular components and organelles? The ribosome, the rough ER, smooth ER, Golgi, mitochondria, lysosome, and vacuoles, and chloroplast. 아, 이거 봐. Regular bio로 혹시 배웠던 친구들은 익숙해. 되게 많이 들어본 내용들일 거야. 그렇지만 어쨌든 바이오를 전혀 안 배웠다는 안 배웠다라는 가정하에 쌤이 강의를 하도록 할게. Alright, microscope. 자, microscope에 대해서 AP 바이오에 직접적으로 뭐 microscope의 structure가 뭐냐, 뭐 이런 component의 function은 뭐냐 그런 문제 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이크로스코프를 개발하면서 cell theory라는 게 생겼어요. 자, 우리 셀은 bare eyes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뭐 렌즈가 발명되고 마이크로스코프가 발명되면서 cell theory가 만들어지면서 biology 학문이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다. So, the cell theory is 자, 마이크로스코프로 맨 처음에 plant, 코르크 있잖아, 코르크. 자, dead plant cell이긴 하지만 그거를 관찰함으로써 셀들은, plant들은, organisms, they're all composed of cell. 이게 smallest unit of living things. 이게 반복되는 structure인 그 smallest unit of the living things로 compose 되어 있구나라는 거를 발견했습니다. 약간 감옥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cells가 감옥이라는 뜻이래. 그래서 cells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So cell is the simplest collection of the matter that can be alive. 그러면 cell 안에 alive, 살아있다라는 어떤 property를 갖게 해주는 어떤 기본적인 그런 structure and function 어떤 feature들이 있겠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all cells are related by their descent from the earlier cells. 그렇지. 자, 내가 이렇게 막 갑자기 막 감기 증상을 보인다. 그거는 뭐 내가 막 나쁜 짓을 저질러서 막 하늘에 노여움을 입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 게 아니라 어떤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나한테 온 거야. 그지? 그래서 그 earlier cells들이 와서 걔네들이 cell division 해서 그 cells number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셀은 항상 pre-existing earlier cell에서부터 시작해서 cell divide 해서 걔네들의 descendant다. 1, 2, 3번 이게 굉장히 유명한 cell theory이고요. 자, 이 셀을 발견하게 된 게 뭐 때문이라고? 마이크로스코프 때문이다. So there's a light
microscope so they can detect the living or the dead specimen. 자, 그래서 bare eyes까지 여기로 볼 수 있었는데 자, light microscope를 보면서 wow, egg, human egg, animal cells, plant cells까지 관찰할 수 있고 mitochondria, bacteria 이런 것까지 관찰할 수 있었는데 자, 요 light microscope보다 훨씬 작은 애들 있잖아. 자, 요 light microscope의 요게 뭐냐면 wavelength죠. 요 wavelength보다 더 작은 애들은 light microscope로 관찰할 수 없다. 자, 그런 애들은 electron microscope이 최근에 발명이 됐는데 자, electron microscope로 우리가 detect 할 수 있어요. So, but electron microscope의 specimen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specimen이 깍 하고 이렇게 dead 하고 killed 되거든. 그래서 안타깝게도 it can only detect the dead specimen. So dead specimen만 우리가 관찰할 수 있고요. 자,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TEM이랑 SEM. TEM은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이라고 해서 그 specimen을 싹 하고 freeze 얼려요. 그 다음에 샤샤샤샤 이렇게 fractionize를 한 다음에 internal structure를 보는 거야. So interior of the cells를 보려면 TEM을 이용을 합니다. For example, the internal structure of the organelles or 진짜 작은 애들 뭐 ribosome structure 뭐 이런 것들 보려면 TEM으로 보면 되고요. SEM은 뭐냐면 scanning electron microscope이야. specimen을 gold film에다가 이렇게 담궜다 뺀 다음에 electron을 쏩니다. 그러면 그 surface를 이렇게 detect하고 다시 돌아와. 그래서 the three-dimensional structure of the cells. 그래서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cilia라든지 flagella 막 이렇게 셀에 있는 이런 막 털들 있잖아. 그 털들이 이렇게 three-dimensionally 볼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입니다. 자, 근데 electron microscope는 안타깝게도 dead specimen밖에 못 보기 때문에 living specimen을 보기 위해서 최근에는 light microscope를 좀 더 개발해서 좀 더 좋은 resolution, 좀 더 좋은 magnification으로 볼 수 있는 light microscope를 요즘에 개발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Alright, cell fractionization. So we take the cell apart and separate the major organelles from one another. 자, organelles가 뭐냐면 우리가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이 셀 안에 또 subcellular components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organelles라고 얘기하거든. 자, 앞에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뭐 nucleus, raphiar, smoothia, Golgi, ribosome 이런 것들이 organelles인데요. 그 organelles를 관찰하기 위해서 cells를 take apart 하는 기술을 cell fractioniza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짜잔, 여기 보시면 tissue cells를 진짜 이거 믹서기야. 이거 너희 랩으로 가면 정말 믹서기가 있어요. 쥐웅 하고 믹서기로 갈아 homogenization 한 다음에 centrifuge라고 구글에 한번 쳐볼래? centrifuge라는 기계가 있는데 여기 테스트 튜브에다가 넣은 다음에 거기랑 똑같은 무게를 가진 또 다른 테스트 튜브를 반대편에 단 다음에 윙 하고 돌리는 거야. 그러면 centrifugal force라고 들어봤니? 원심력이라고 들어봤어? 후 원운동을 할 때 그치? 얘가 바깥으로 직선으로 이렇게 가려는 그 운동을 하고 있잖아.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원심력 centrifugal force에 의하여 무거운 애들이 the heavier 걔네들이 더 빨리 가라앉으려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heavy한 애들, massive한 애들이 먼저 가라앉아. dense한 애들이. 그래서 pellet라고 얘기하거든요. 얘가 무거워서 the heavier, 그치? massive한 애들이 여기 벽에 먼저 가라앉는다. 그걸 pellet라 그랬는데 가장 massive하고 큰 organelle이 누구야? nucleus예요. 그래서 nucleus가 맨 처음에 pellet로 이렇게 separated 되고 요 위에 floating liquid를 supernatant라고 얘기하는데 we pour it into the next tube. 그리고 더 빠른 스피드로 윙 하고 더 돌린다. 그러면 그 다음에 mitochondria and chloroplast 그런 애들이 가라앉고 자, 그 다음에 또 supernatant를 pour 한 다음에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윙 하고 돌리면 또 microsome, another organelles들이 가라앉고 맨 마지막에 진짜 빠르게 돌렸을 때 가장 lightest 했던 ribosome이 가라앉는 거야. 그래서 refractionize the cell component from one another. 그거를 이제 centrifuge, 원심 분리기, centrifuge로 refractionize the cell. So enable the scientists to determine the function of the organelles. 그래서 organelles의 structure and function을 이렇게
뭐랄까 determine하고 관찰할 수 있게 해준 건데 자, 뭐 물론 self-fractionization, 뭐 centrifuge를 직접 뭐 원리를 막 principle 써야 되고 이런 문제는 안 나오지만 문제 중에 we fractionize the cell with the centrifugation 뭐 이런 식으로 문제 중에 나온다 알겠죠? 그럼 뭔지는 알아야겠지. 그렇게 해서 얘기했어요. Alright, so all cells, all cells. 자, 어떤 거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cell이라고 얘기하는가? prokaryote, eukaryote 이런 거 상관없이 자, prokaryote, eukaryot에 대한 얘기를 내가 저쪽 뒤에 2.10에 가서 또 얘기를 할 건데 어쨌든 자, all cells, prokaryote, eukaryote 상관없이 모든 셀들은 요 네 가지를 common feature로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plasma membrane. So plasma membrane is the boundary. It's the boundary from the environment. It's a boundary from the environment. And second, semi-fluid substance that is called cytosol. So guys, there is a DNA and between the DNA and the plasma membrane, the space is called cytoplasm. So cyto means cell. 그래서 요 DNA와 plasma membrane 사이에 있는 그 space, 공간을 우리가 cytoplasm이라고 얘기하는데 the cytoplasm is filled with a semi-fluid substance called cytosol. 알겠니? 자, 그 다음에 we have a DNA. We have a DNA. And that DNA is condensed into chromosome. So chromosome is a hereditary material. It carries the gene. All right. And then ribosome. So ribosome is a substance. A ribosome is an organelle that makes the protein. 자, 이해됐어? 자, 그래서 띡띡띡띡띡 이런 라이보솜들이 있어. 그래서 이 네 가지. 자, 뭐라고? 자, 쌤이 가린다. 자, 첫 번째 뭐였어? plasma membrane. 두 번째 뭐였지? cytosol. 세 번째 chromosome. 네 번째 ribosome. 자, 그 네 가지 다 외워야 돼. 알겠죠? So, 네, 안녕하세요. 저는 AP 바이올로지를 가르치고 있는 케이틀리 이호은입니다. 자, 오늘은 Unit 4 Cell Communication and Cell Cycle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전체에 10에서 15% 나오지만 사실 AP 시험이 어려웠다,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하면 이 Cell Communication이 무지하게 어렵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일단 기본 개념은 똑같은데 이게 어떤 문제가 나오냐에 따라서 자, 우리 인간의 disease를 treat하는 drug의 60%가 다 Cell Communication에 관여하는 G-protein couple receptor를 타겟할 정도로 이 셀이 어떻게 커뮤니케이트 하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어떤 밸런스라든지 뭐든 컨디션 같은 게 막 달라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알겠죠? 너무 중요하고 여기에 관련돼서 응용 문제들이 정말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자면 자, 특히 4.1 cell communication. 자, what we'll learn today is how does a cell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over the short distance? And how does a cell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over the long distance? And how is the process of distance communication different from the process of communicating during the cell-cell contact? 지금 보니까 cell-cell contact communication 있고 short distance communication 있고 long distance communication 있는 것 같아. 자, why the cells are different? 이 얘기는 자주 했고 앞으로도 또 할 건데 자, 우리는 다 어디서 나왔다? 에그가 sperm에 fertilize 해서 one cell, 그치? 2N짜리 zygote 딱 한 가지의 셀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자, 우리가 막 cell division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되었다. 아이고, 선생님 그림을 정말 너무 못 그리네. 기절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게 다 똑같은 셀에서 출발을 했고 모든 셀이 다 똑같은 set of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머리카락 셀이랑 bone cell이랑 muscle cell이랑 다 이렇게 다르지? 자, 왜 셀들이 다 다르지? 왜 그러냐면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어도 they differ in the gene expression. 어떤 gene 어떤 셀에서 express 되느냐 그게 다 다른 거야. 자, 요 얘기는 사실 Unit 6에 가면 되게 자세히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들어도 Unit 6 가면 요거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머리카락 셀들은 머리카락에 관련된 지인들을 express 하고요. 스킨 셀은 당연히 머리카락에 대한 지인이 있어 없어? 있지만 그거 express 안 하고 스킨에 관련된 지인만 express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지인이 express 된다라는 거는 DNA는 information을 가지고 프로틴을 만든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 프로틴이 주로 엔자임인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 엔자임이 여러 가지 chemical reaction들을 해서 그 chemical reaction의 결과 그 셀의 structure, physiology, behavior가 막 달라지는 거야.
거야. 자, 근데 선생님, 어떤 gene express 될지는 누가 결정해요? 누가 결정할까? 셀이 외부로부터 시그널을 받는다. 오, 시그널. 자, 그래서 gene expression varies among the cells. The cell become different. 그래서 그 시그널은 chemical signal일 수도 있고 physical signal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금 건강하게 있다가 컷이 일어났는데 요 컷된 거 안으로 공기 중에 있는 박테리아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자, 들어와서 조금 있다가 보니까 이렇게 열나는 것 같고 뜨겁지? 딱 보니까 여기가 부풀어 올라서 빨갛게 되고 여기서 막 고름도 나오고 막 그런다. 근데 지금 이 과정이 뭐냐면 파토젠이라는 케미컬이 들어와서 그 시그널 때문에 우리 몸에서 그 파토젠을 내보내기 위한 메타볼릭 액티비티가 막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파토젠에 대해서 디펜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인들이 익스프레스를 하기 시작한 거지. 자, 비스팅트가 일어나도 얘가 막 부어오르잖아. 그치? 그거는 우리 몸이 요 비스팅트에 있는 톡신에 대하여 디펜스 메커니즘을 시작한 거야. 자, 쌤이 피부가 좀 하얀 편인데 쌤도 이제 한 3-4시간 막 해변가에서 놀다 보면 얼굴이 까매진다. 자, 그런 라이트에 대해서 내 몸에서 이 라이트 에너지를 absorb 할 수 있는 멜라닌이라는 지인을 익스프레스해서 멜라닌이라는 프로틴을 만드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이 타이밍에 요 셀에서 이 지인을 익스프레스해서 이런 프로틴을 만들어라 라는 시그널을 셀과 셀 사이에서 그지? 외부로부터 그리고 셀과 셀 사이에 그 시그널을 전달하고 그럽니다. 그 시그널이 제대로 일어나야 그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일어나야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고 그 셀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기면 disorder 그치? 뭔가 몸이 삐그덕 disease가 생기고 disorder가 생기는 거야. 이해되지? 사람과 사람에도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자, 그런데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하냐? directly contact 하면서 할 수 있고요. short distance로 할 수도 있고 long distance로 할 수도 있다. 자, 첫 번째 direct contact는 뭐냐면 셀과 셀이 서로 붙어 있어. 자, 그리고 protein, carbs, 그다음에 lipids 이런 것들이 플라즈마 멤브레인을 통해서 혹은 plant cell는 셀 wall을 통해서 information을 전달하는 거야. 그래서 it's common during the early development. 특히 early development일 때 셀이 이렇게 cell division 하면서 셀이 서로 directly contact를 하면서 야, 우리는 skin cell이 될 거래. 야, 우리는 머리카락이래. 이러면서 머리카락에 관련된 지인을 turn on 하자. 이런 information을 서로 주고받는 거야. 자, animal cell에서는 gap junction 기억나지? 셀에서 배웠던 거. 자, 그래서 이렇게 cell membrane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it allows for the chemical like ions or small molecules and electrical signal between the cells. electrical signal. 그래서 for example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heart cell, 그치? heart cell이 electrical signal을 서로 주고받아서 뭐 할 수 있다고? pumping, 그치? contraction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플라스모데스마라. 자, plant cell는 cell wall에 구멍이 뚫려 있다. 자, 그래서 cell 사이에 terminal이 뚫려 있는데 allows the movement of ions, amino acid, and sugar and small proteins, including the transcription factor and microRNA. microRNA가 뭐예요, 선생님?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unit 6 가서 얘기할게. 그래서 gap junction에서 ions나 small molecule이 왔다 갔다 하는 것과는 달리 이 plant cell의 플라스모데스마라는 좀 더 큰 molecule들, 특히 RNA까지도 이렇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네. 그러면서 얘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고 이 direct contact의 example에 대해서 이거 달달 외우라는 소리는 아니고 이 example를 좀 눈에 발라놓고 익혀두면 이런 시험, 이런 거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college board에서 알려줬거든. 이런 example는 좀 알아둬라. 외울 필요는 없어. 그래서 morphogen in the embryonic development. 이 morphogen도 사실 unit 6 가면 또 자세히 배울 거야. 자, 근데 morph가 무슨 뜻이냐면 형태, formation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embryo가 뭐냐면 embryo는 지금 fertilized 된 egg가 엄마 뱃속에서 혹은 egg에서 이렇게 develop 해가지고 baby가 되어가는 그 과정에 있는 애들 배아라고 얘기하죠. 그걸 embryo라고 얘기하는데 그 embryo가 이제 pattern을 form하고 이렇게 organs가 만들어지고 그러는 과정에서 morphogen이 시그널을 준다라는 거야. formation을 generate하는 그런 molecule들이라는 거지. So a cell surface protein on the cell number 4 signals the cell number 3 to induce the formation of the worm's intestine. 자, 이게 무슨 소리냐? 1, 2, 3, 4. 지금
4 cell embryo stage에 있는데 지금 요 3가 또 이게 막 cell divide 하면서 나중에 eventually 결국에는 cell 3의 anterior part는 뭐 muscle이랑 gonad가 만들어지고 cell 3의 요 posterior part는 intestine이 될 건데 요 early 4 cell stage에서 3랑 4가 붙어 있을 때 그때는 intestine이 되지만 요 3랑 4를 separated 하잖아. 그럼 intestine이 안 만들어진다. 자, 이거는 무슨 소리냐? 요 cell 3가 누구의 influence를 받는 거야? 4의 influence를 받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이제 뭐 answer 중에 뭐 cell 4의 surface에 있는 protein이 cell 3를 induce 해서 intestine이 되게끔 한다. 이런 보기가 있다면 지금 요 3가 4와 directly contact해서 뭔가 이렇게 influence를 받아서 intestine에 관련된 gene을 turn on 하고 이렇게 induce가 일어나는 거구나. 그래서 embryo, early development stage에서 direct contact를 함으로써 이런 formation이 된다라는 그 example로 여러분 하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immune cell도 마찬가지야. immune cell는 자, 요거 immune cell, 막 physiology, 막 reproductive, 뭐 circulatory, 막 nerve system 이거 옛날에는 다 시험에 나왔었는데 지금은 싹 다 빠졌어. 그래서 왜 우리 공부할 게 줄어드니까 너무 더 좋은데 대신에 학교에서 배우지는 않는데 시험에 example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오 마이 갓.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학교에서 배우지는 않아. 그런데 시험에는 나올 수 있다. 근데 배우지 않았는데 나온다라는 거는 그냥 example로 나온다라는 거고 information이 다 it's given in the question. 그래서 잘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어. 근데 물론 90분 안에 60문제를 풀고 FRQ 6문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빡빡하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example도 다 미리 배워두는 거야. 나올 법한 애들. 자, immune cell들, they interact by cell-cell contact. 자, 얘가 뭐냐면 bacteria라는 pathogen, disease-causing material이 들어왔을 때 자, 우리 몸에 white blood cell이라는 애들이 있거든. 자, 그 중에서 이렇게 막 phagocytosis 하는 애들이 있어. 걔네들 들어봤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AP 바이올로지를 가르치고 있는 케이틀리 이호은입니다. 자, 오늘은 environmental effect on the phenotype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nature versus nurture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나랑 identical twin 쌍둥이 언니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genotype를 가졌는데 왜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생겼을까? 요거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자, what is the phenotypic plasticity and what effect do the environmental condition have on the gene expression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nature versus nurture, both genetics and environmental factors influence the phenotype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어떤 environmental factors가 있느냐? nutrients, 자, 그 다음에 뭐 temperature, 그 다음에 seasonal change in the daylight and exposure to UV ray and soil pH and chemicals 뭐 이런 environmental factor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자, 첫 번째 nutrients. 자, physical development in both animals and plants. 자, 이게 예를 들어서 animal에서 자, 나는 엄마 쪽에서 좀 키 큰 유전자를 받았거든. 자, 그런데 쌤 키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거 왜 그러냐면 쌤 어렸을 때 밥을 안 먹었어. 쌤이 좀 통통하고 처비했는데 놀림을 많이 받았는데 그건 상관없는데 어느 날은 그만 좀 먹으라고 너무 먹는 걸 좋아해서 그만 좀 먹어! 아버지한테 혼난 적이 있다. 그래서 아빠도 이제 아빠가 굉장히 운동을 좋아하시거든. 근데 이제 딸이 운동은 안 하고 너무 많이 먹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염려가 돼서 말씀을 하신 건데 이제 어린 나이에 막 이렇게 내가 너무 기겁을 해서 그때부터 안 먹기 시작했어. 자, 그래서 뭐 아주 그때 한창 클 나이 때 안 먹었다. 자, 그래서 칼슘이 부족했던 거야. 자, 그래서 아무리 키가 클 수 있는 유전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럼 뼈가 성장해서 bone이 이렇게 grow up 해서 이게 키가 크는 거잖아. 내 뼈가 무슨 성분으로 돼 있어? 칼슘으로 돼 있잖아. 근데 충분한 칼슘이 공급되지 않으면 키가 작아진다. 그래서 nutrients가 요 gene expression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야. 자, plant growing the soil that lack the adequate amount of the nitrogen. 자, plant는 나이트로젠이 필요하거든. 키가 크려면 they do not flower and produce a smaller than the normal fruit. 그러니까 나이트로젠이 별로 없으면 아무리 genes가 있다 하더라도 normally grow 할 수 없다. 자, 두 번째, the expression of the genetic disorder. 자, 잘 생각해봐. 자, lactose intolerance 얘기를 먼저 할게.
자, lactose intolerance는 뭐냐면 락토스를 breakdown 할 수 있는 엔자임이 없는 거야. 자, lactose. 자, 이거 보세요. 자, 락토스를 breakdown 할 수 있는 lactase라는 엔자임이 사실 인간들 많이 없거든. 특히 에이시안들은. 자, 그러면 lactase가 있으면 락토스가 그러니까 락토스랑 글루코즈로 breakdown 되는데 만약에 그 락테이스가 없으면 breakdown이 안 되겠지. 그럼 락토스가 still 락토스로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 몸에 있는 다른 박테리아들이 대신해서 얘를 breakdown 하면서 이상한 가스 같은 걸 만들어서 부글부글 끓고 막 화장실 가야 되고 막 그러는 거야. 자, 나도 락토스 인톨러런트다. 자, 그래서 쌤도 우유를 한 2잔 정도 마시면 그때부터 막 배야 하면서 막 화장실 가야 돼. 얼마나 불편하니? 자, 그런데 선생님은 괜찮아. 왜 괜찮은지 알아? 락토스 인톨러런스를 가지고 있지만 락토스를 안 먹으면 된다. 선생님은 우유를 안 마셔. 우유를 안 마시기 때문에 아무런 불편 없이 살고 있어요. 그렇지. 자, genetic disorder가 있지만 그게 express가 되려면 nutrient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nutrient를 일부러 안 먹어주는 거야. 그러면 락토스를 안 먹어주면 락테이스가 없는 불편함을 없이 살겠지. 이해됐어? 그래서 그 gene express가 안 된다. 자, 페닐케토유리아도 마찬가지야. 자, 페닐케토유리아는 뭐냐면 페닐알라닌을 메타볼라이즈하는 엔자임이거든. 근데 그 엔자임이 없는 거야. 그러면 brain cell will die. 죽을 수 있어. 그렇지만 페닐알라닌이 들어있는 음식을 안 먹는다면 이런 genetic disorder가 있어도 express가 안 되겠지. 그럼 죽지 않고 평생 살 수 있다. 페닐알라닌은 아미노 아시드이기 때문에 이 아미노 아시드가 포함된 프로테인 종류들이 있어요. 그 프로테인을 섭취하지 않으면 돼요. 이해가 됐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temperature. 자, 이건 너무 중요해. 자, temperature에다 별표 한 5개 칠래? 자, sex determination in the various reptile. 자, 여기 한번 보시면 egg incubated at the lower temperature becomes the male and higher temperatures becomes the females. 막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낮은 온도에서는 males가 거의 안 되고 자, 온도가 올라갈수록 males가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낮은 온도에서는 female이었다가 높은 온도에서는 What the heck? 자, 미안해. 자, 낮은 온도에서는 얘가 males구나. males였다가 온도가 좀 높아지면 females가 된다. 뭐 이럴 수 있어요. 이해가 됐지? reptile에 따라서 이게 패턴이 좀 다른데 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자, Z가 female이고 ZW가 male이라고 얘기해보자. 자, 그러면 자, 얘가 ZW가 male인데 자, 얘가 자, 반대로 얘기한 것 같아. 자, ZZ가 male이고 ZW가 female인데 얘가 22 degrees Celsius 이하에서는 얘가 female인데 22 degrees Celsius 이상에서는 above에서는 얘가 Z modified W가 되면서 얘가 male로 바뀐다. 똑같은 genes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temperature에서 incubated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얘가 정말 female로 그대로 태어날 거냐 아니면 좀 modified 돼서 male로 태어날 거냐. 그래서 이거 male로 태어난 애들은 정말 reproductive organ도 male입니까? 응, 그래. 그래서 얘가 온도가 높으면 어떤 genes가 express 되거나 express 되지 않아서 섹스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temperature가 sex determination에 영향을 준다. 어디에서는? reptile에서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이게 엄마 악어라든지 reptiles가 지금 우리 population의 sex ratio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females를 좀 더 많이 낳아야겠구나. 혹은 males를 좀 더 많이 낳아야겠구나. 이거를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따뜻한 데에서 알을 낳는다든지 좀 차가운 데에서 알을 낳는다든지 그런 행동을 보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reptile도 스스로 알고 있고 자 이런 behavior가 자기네들의 그 어떤 male와 female ratio를 적당히 맞춰서 reproductive ability를 높이기 위해서 reproductive 그 frequency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애들이 survive and leave offspring, evolutionary, naturally selected 됐다라는 거지. 나중에 evolution이랑 결합시켜서 natural selection에 결합시켜서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설명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color of the animal fur가 temperature에 영향을 받는다. 자, Siamese cat랑 Himalaya rabbit가 자, 얘가 추운 데서는 dark fur를 만들고 더운 데서는 light fur를 만든대. 야, 추운 데서 왜 darken fur를 만들까? 자, 왜 그럴까요? 자, dark하다라는 거는 뭘 뜻하냐면 they increase the absorption of light energy. 그렇구나. 자, light energy의 absorption을 높이는 거구나. 자, 얘가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그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dark한 fur를 만들어내는 거야. temperature가 내려갈 때. 이해가 됐어? 자, 그런데 seasonal change in the daylight length. 자, daylight length에 따라서 자, daylight가 짧아진다라는 거는 뭐가 오고 있다는 거야? winter가 오고 있다는 거고 자, daylight가 길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summer가 오고 있다라는 건데 자, winter가 오면 얘는 오히려 얘는 반대네. 자, winter가 오면 오히려 white가 되고 summer가 됐을 때 얘가 오히려 brown 색깔이 된다. 아까랑은 좀 다른 케이스인데 자, 왜 얘는 winter일 때 white 색깔을 white fur를 만들어낼까? 왜 그러냐면 얘는 camouflage를 해서 predator로부터 자기를 이제 이렇게 뭐랄까 hidden 숨기는 이펙트를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이해가 됐지? 자, 얘랑 조금 케이스가 다르다. 자, 그다음에 exposure to the UV ray. 우리 같은 인간도 와 이렇게 막 해변가에서 막 뜨거운 태양을 받으면서 막 놀면 한 3시간에서 5시간 놀면 까매져. 그치? 까매지는 이유가 뭐야? UV ray 때를 protect 하기 위해서 멜라닌이라는 skin darkening pigment를 만들어낸다. 이 pigment가 뭐 한다고? They increase the absorption. 그치? They increase the absorption of excess. 자, 이번에는 좀 excess라고 해볼까? excess light energy. 그러니까 light energy가 지금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걔네들을 먼저 얘가 absorb를 하면 to prevent the mutation. 그치? to prevent the mutation on skin cell. 자, 사실 UV ray는 굉장한 high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레이거든. 그래서 그 high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UV ray가 우리 skin cell의 mutation, DNA를 mutate 시켜. 그래서 막 점이라든지 기미를 생기게 한다든지 심하면 피부 cancer, skin cancer를 일으킨다. 그래서 그거를 prevent 하기 위해서 일부러 멜라닌이라는 pigment가 만들어져서 그 excess light energy를 absorb를 자기가 먼저 해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멜라닌이 많은 사람들이 스킨 캔서가 프리벤트 되고 스킨이 굉장히 건강하다. 알겠죠? 그래서 오히려 막 백인들보다 흑인들이 스킨이 훨씬 보드랍고 훨씬 좋아. 그 사람들은 뭐 이렇게 피부 프로블럼이 거의 없잖아. 그치? 그렇다. 자, 그 다음에 soil pH. The flower in a certain species of hydrogenea. So it's blue when the soil pH is acidic and it's pink when it's basic. 그러니까 soil pH에 따라서 자, 지인스가 똑같아도 얘가 blue 색깔일 수도 있고 얘는 핑크 색깔일 수 있다라는 거지. 자, 똑같은 지노타입을 가지고 있는데 environmental에 따라서 얘가 피노타입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거를 실험을 한번 해보자. 자, 실험을 했을 때는 자, independent variable이 뭐야?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AP 바이올로지를 가르치고 있는 케이틀리 이호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Unit 6, Gene Expression and Regulation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Unit 6, DNA, RNA, Protein Synthesis, like Mutation, Biotechnology, 여러분들이 굉장히 흥미로워하고 앞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가 바이오테크놀로지나 바이올로지스트가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딱 떠올리는 그런 컨셉들인 것 같아요. 그지? 물론 다른 유닛들도 다 재밌었고 다 앞으로도 굉장히 그치 뭐 리서치가 가능한 분야들이지만 특히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쌤도 이 부분 되게 좋아합니다. 자, 12 to 16%가 나옵니다. 전체 AP에서는. 그럼 한번 출발해 볼까요? 자, 6.1 DNA and RNA structure. So, what is the source of heritable information found in the cell? And what are the character of the DNA and RNA that allow them both to be used as a heritable material? And what difference exists between the heritable information found in the prokaryotes and eukaryotes에 대해서 자, 우리가 배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central dogma. 자, 이 DNA, 그 information의 flow가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DNA에서 출발한다라는 거야. 자, 우리 박테리아에서부터, 우리 박테리아는 아니고 박테리아에서부터 우리 인간까지 자, all the organisms, they have a genetic material as DNA. 자, 그래서 어떤 information을 가지고 있냐면 프로테인을 만드는 information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DNA에서 바로 프로테인을 만드는 게 그런데 아닙니다. 자, DNA에서 RNA로 transcribe를 먼저 하고 자, 그럼 그 RNA가 라이보솜으로 가서 프로테인으로 translate 하죠. 자, 이 프로테인은 여러 가지 펑션을 하지만 특히 엔자임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그 엔자임이 chemical reaction을 regulated 해요. 그래서 chemical reaction을 regulated 하면 그 끝에 어떤 trait가 나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dark brown hair를 물려받았는데 어렸을 때 스테파니라는 내 친구는 blondie hair를 가지고 있더라고. 자,
자, 그러면 우리 스테파니는 blondie hair를 만드는 프로틴, 그치? 그 피그멘트를 만드는 chemical reaction을 할 수 있는 엔자임을 encode하는 DNA를 가지고 있는 거고, 나는 dark brown hair라는 trait를 만들 수 있는 chemical reaction을 regulate 하는 그런 엔자임을 만드는 DNA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됐지? 그래서 DNA가 information을 RNA한테 그리고 프로틴한테 전달을 해주고 그 프로틴 엔자임이 여러 가지 metabolic process, chemical reaction을 해서 그 end product로 사람마다 다 다른 trait를 나타낸다. 아니면 homeostasis. homeostasis는 internal or external changes에 대해서 그냥 internal condition을 항상 똑같게, 그치? 항상 똑같게 하려는 성질을 우리가 homeostasis라고 하는데 그거를 유지를 하는데도 또 쓰입니다. So except for asexual reproducing organism and identical twins, the DNA of every individual is different. 자, 그런데 자, 이 heritable information이 DNA로 inherit 되고 있다. 프로틴이 아니라 DNA가 genetic information이다 라는 거를 identify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피스야. 그러니까 이게 20세기 들어와서 DNA가 genetic material이라는 거 밝혀졌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0년 조금 넘었어요. 그지? 자, 그리피스가 그 다음에 알버트 맥카리가 그 다음에 허시 앤 체이스가 DNA가 genetic material이라는 거 알아냈고요. 자, 그리고 DNA structure를 밝혀낸 사람들이 바로 프랭클린, 그 다음에 왓슨 앤 크릭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리피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Griffith, he found that the genetic information can be transferred from the dead bacteria to the living bacteria. 이거를 그리피스가 알아냈는데, 자, 한번 넘겨보자. 자, 혹시 잠깐만, 뉴모니아라고 들어봤어? 자, 뉴모니아는 뭐냐면 inflammation in the lung. lung에 있는 inflammation, 폐렴을 우리가 pneumonia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it produces polysaccharide coat. 자, polysaccharide coat 이제 다른 말로 capsule이라고도 얘기합니다. and causes the pneumonia. 자, 그래서 얘는 뉴모니아를 일으키는 박테리아인데요. 얘들이 polysaccharide coat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지면 굉장히 스무드해. 그래서 S셀이야. 자, 그래서 마우스의 마우스의 immune 시스템이 얘를 공격하려고 해도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래서 it caused the pneumonia and killed the mouse. So this is very harmful하다. 자, 다른 말로 virulent란 단어 써볼래? virulent란 단어 아니면 pathogenic, disease causing.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S셀은. 반면 R셀은 이 polysaccharide coat를 만들 수 있는 information이 없어요. 그래서 they don't make the capsule, so it's really rough. So it is harmless, and it is non-virulent, non-pathogenic, so the mouse is healthy, even though it is injected by the R cell. 자, 그런데 S 셀을 히트로 킬됐어. 자, 히트로 킬됐으니까 아무리 virulent 하더라도 꽥 하고 죽었으니까 당연히 이거를 인젝트하면 마우스가 healthy 하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네 번째, mixture of the heat-killed S cell and a living R cell. 자, 이게 S 셀을 히트로 killed 했어. 그리고 R 셀을 집어넣었어. 근데 R 셀 집어넣고 heat-killed S 집어넣어도 각각 마우스가 healthy하니까 당연히 이것도 결과가 마우스가 healthy 하겠지. 그런데 마우스가 die, killed 됐다라는 거야.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요 안에서 living S셀이 발견된 거야. 아니, living S셀은 히트로 killed 됐는데 어떻게 살아있지? 이렇게 된 거지. 자, 이게 S셀이 killed 되면서 S셀 안에 있던 웩하고 S셀 안에 있던 DNA, RNA, 프로틴 이런 것들이 막 나왔는데 요 R셀 있잖아. 요 R셀이 요 셋 중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polysaccharide coat를 만들 수 있는 information 있잖아. 그 information을 carry하고 있는 substance를 uptake해서 R셀이 S셀로 transformation 일어난 거야. 이해됐니? 자, 그래서 요 R셀이 S셀로 transform 했고, 그리고 이게 그 polysaccharide coat를 만드는 information이 또 heritable, next generation으로 넘어간다는 거지. heritable 하다라는 그 claim을 support 해줄 게 뭐냐면 이 living S셀이 또 cell division, 얘가 또 cell division 해서 그 offspring들이 싹 다, 그 offspring들이 그냥 싹
다 S셀이야. 다 polysaccharide coat를 만들 수 있어. 그 offspring들이. 아, 확실하게 heritable information을 uptake 한 거구나라는 거를 prove 해주는 거야. 이해가 됐니? 그래. 자, 그래서 보면 they found 이게 1, 2, 3, 4 내가 아까 그림으로 그려준 거를 다시 영어로 써놓은 거고 they found that the living alive bacteria in the mice that had a polysaccharide coat. Conclusion. The living R bacteria have been transformed into pathogenic S bacteria by an unknown heritable substance from the dead S cells that enabled the R cell to make the capsule.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겠다? Transformation이라고 하겠다. So the definition is the ability of the bacteria to absorb and express the genetic information. Well, now known to be DNA. 지금은 우리 다 DNA라는 거 알고 있다. 그리피스는 몰랐어. DNA인지 RNA인지 프로틴인지 몰랐지만 우리는 지금 다 DNA라는 거 알고 있어. Obtained from their surroundings. 이거예요. 자, 이 transformation은 박테리아의 능력이야.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할 수는 없어. 자, 근데 그냥 for example로 인간인 내가 transformation을 한다면 요 상황이 요런 상황인 거지. 자, 내가 길을 가다가 dead killed girl, woman이 죽어 있다는 걸 발견했는데, 오잉? 자, 이 여자가 나는 갖고 있지 않은, 요게 지금 eye color가 blue 색깔인 거야. 그래서, 나 저거 갖고 싶었어. 뭐 예를 들어서. 이거 그냥 example야. 얘들아, 너무 잔인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example야. 나는 dark brown eyes 싫고 저 blue eyes 저거 갖고 싶어. 자, 그러면 blue eye color를 만들 수 있는 information을 carry하는 DNA를 꺼내서, 와, 이게 그 genetic material 그거다. 그 blue color 나타내는 그거다. 엄냠냠냠 먹었어. 그래서 내가 uptake해서 먹어서 내가 중중중중 뭐로 바뀌어? blue-eyed person으로 transform 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heritable substance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의 offspring들이 다 blue eye color를 가지고 있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게 바로 transformation이야. 근데 선생님, DNA라는 거 어떻게 밝혀냈어요? 요 셋 중에 어떤 건지 모르잖아. 그런데 DNA라는 거는 어떻게 밝혀냈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Oliver McCarty가 그리피스의 실험을 이어받아서 더 실험을 해서 이게 DNA가 heritable material이다라는 걸 밝혀냈어. 어떻게 밝혀냈냐면 첫 번째 RNA를 없애버린 거야. 자, RNA를 remove 한 거야. They removed the RNA using 뭘 이용해서? RNase라는 엔자임을 이용해서 RNA를 없앴다. 그러면 DNA랑 프로틴만 남아있지. 그래도 자, using the RNase, they removed the RNA, but still the mouse died and the transformation occurred. 그래도 마우스가 killed되고 transformation이 occurred 됐다라는 사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AP 바이올로지를 가르치고 있는 케이틀리 이호은입니다. 자, 오늘 7.3 Artificial Selection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What will we learn today? So how can the human affect the genetic diversity within the population? And what is convergence evolution? And how does the convergent evolution occur? 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artificial selection은 이제 다윈이 또 notice 한 거긴 한데, 자, 이거 보세요. 자, 보니까 wild mustard가 있어. 근데 wild mustard가 leaf 이 중에서 leaf가 큰 애들끼리 계속 breeding을 한 거야. leaf가 큰 애들끼리만. 그래서 like after like 40 generation 지나니까 kale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스피시스가 이 mustard에서 생겼다. 자, 그 다음에 axillary bud, the side bud가 큰 애들끼리 계속 breeding 했더니 Brussels sprout라는 새로운 스피시스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tip bud, apical bud가 큰 애들끼리 계속 메이팅을 했더니 breeding 했더니 cabbage가 나오고 그 다음에 flower and stems가 큰 애들끼리 계속 selection 계속 breeding 했더니 broccoli가 나오고 stems가 길쭉길쭉 뭐 이렇게 생긴 애들끼리 계속 메이팅 했더니 kohlrabi가 나오더라. 자, 그게 바로 artificial selection이에요. 자, through the artificial selection, the human affect the variation in the other species. So artificial selection is a human modifying the species by selecting and breeding the individual with desired trait. So that might result in phenotype that would not otherwise exist in the nature. 그러니까 원래 이런 애들 없었어. 근데 artificial selection, selective breeding 하면서 이런 스피시스가 생긴 거지. Can lead to more genetic diversity. 자, 지금 하나의 wild mustard에서 굉장히 다양한 애들이 나왔죠. 그래서 humans 때문에 genetic diversity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이거 다 필요 없고 얘네들만 계속 breeding 하는 거 다 필요 없고 그러면 오히려 genetic diversity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Case by case.
자, humans can select any trait or a combination of the trait as desirable and choose to breed the individual within the population to get the desired outcome.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dog breeding 같은 거 얘랑 combination 해가지고 breed 해보고 얘랑 combination 해서 breed 해보고 원래는 ancestor는 wolf였는데 자, wolf 중에서 좀 friendly한 애들끼리 계속 breeding 하다가 자, dog breed showed an enormous amount of the variety due to the targeted selection for particular traits by the human. 자, 그래서 hunting dogs들을 낳게 되고요. 이 중에서 누가 다들 너무 귀엽게 생겨서 얘는 이 그림은 이제 유럽, 아메리카, 차이나, 인디아로 나눠져 있고 이 그림과는 별개로 얘는 hunting dogs, herding dogs, racing dogs, toy dogs로 나눠졌는데 아이고 우리 헌팅 더그 찾아보려고 하니까 다 너무 귀엽게 생겨서 누가 헌팅 더그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용맹하고 늠름하네. 자, 그래서 헌팅 더그는 비글, 자 비글처럼 they were typically bred to be smaller in stature so as to enter the foxhole. 좀 작고 좀 굉장히 활동적인 애들 그런 애들만 계속 selectively breeding 해서 hunting dogs가 나왔고 herding like sheep dogs 이런 애들인가? sheep dogs. So were bred for heightening the intelligence in order to follow the herding commands. And racing dogs like greyhound. 얘가 greyhound인가? 강아지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귀엽긴 하지만 자 그래서 자 greyhound가 누구지? 자 그래서 greyhound were specifically bred to be sleek and fast and toy dogs like chihuahua chihuahua 없네. 그지? chihuahua they were like selectively bred for the diminutive size. 그렇지.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desired한 그 trait에 대해서 어떤 purpose에 의해서 얘랑 섞어보고 그래서 지금 enormous한 various한 species가 one species of wolf에서부터 나왔다. Alright. 그래서 convergent evolution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So convergent evolution은 물론 artificial selection이랑 달라. artificial selection은 human이 select하는 거고 convergent evolution은 environment가 select하는 거야. 그래서 the environment select the traits rather than the humans in the convergent evolution. 자, 이거는 뭐냐면 it's an evolution of a similar, like functionally similar, which is analogous features in the distantly related group. So it's not analogous. 자, 이거는 analogous는 아닙니다. 자, analogous는 얘가 common ancestor에서 나왔기 때문에 related group에서 나왔기 때문에 underlying structure가 비슷한 거를 analogous라 그러는데 얘는 distantly related group이야. 근데 얘네들은 analogous traits arise when the groups independently adapt in the similar environment in similar ways. 그렇지. 자,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펑션을 하기 때문에 그런 trait를 가진 애들이 selected 되다 보니까 result로 봤을 때 비슷해 보이는 거야. 그렇지만 그게 common ancestor에서 나오기 때문에 비슷한 게 아니라 similar ways, 그치? similarly function을 하기 때문에 selected 된 거를 우리가 convergent evolution, 그 다음에 analogous structure라고 얘기를 한다. 자, 여기 보시면 all of these animals, they have a streamlined body. 자, 지금 다 보니까 streamlined body를 가지고 있고 되게 비슷해 보이죠? So they look similar because they have a similar function. 자, similar function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that adapted for the life underwater. 그러니까 물 안에서 헤엄, swim하기 좋은 structure가 streamlined야. 이런 애들이 selected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evolutionary selected, convergently evolution 된 건데 자, 근데 얘들이 다 different, distantly related group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 underlying structure를 보면 뭐 뼈의 구조라든지 그런 underlying structure를 보면 they have a different underlying structure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 fish, 얘는 fish에서 왔고 요 dolphin은 mammal에서 왔고 lectosaurus, 얘는 reptile에서 왔고 puffin은 bird에서 왔잖아. 다 different한 애들에서 왔잖아. 그렇지? 그래서 the convergent evolution, they do not provide the information about the ancestry. 그래서 이 convergent evolution, analogous structure를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phylogenetic tree라는 거 배울 거거든. 자, phylogenetic tree, cladogram 이런 것들은 다 뭐냐? 얼마나 얘가 evolutionary related 되어 있는지 evolutionary tree 그리는 거야. 근데 이 evolutionary tree를 그릴 때 요
convergent evolution, analogous structure를 힌트로 쓰면 당연히 안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요 phylogenetic tree 그릴 때는 요 convergent evolution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so practice 한번 해볼게. 자, the table 1 shows the trend of increase in milk yield for the cows. So part of the increase in the milk production can be attributed to improved nutrient and health protocols for daily cows. Based on the information provided, which of the following best describe the source of the rapid increase in the milk production from 1976 to 2015? 자, 지금 조금 increase 하다가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increase를 했다. 자, 그랬을 때 from 1970 to 2000, the daily cows were not used for beef production. 글쎄, 뭐 그렇기 때문에 원래 dairy cows가 뭐 꼭 그렇기 때문에 그런가? Starting in the 1970s, the farmer increased the selective breeding of the cows and bulls of offspring that produce more milk. 이거 지금 artificial selection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artificial selection 얘기하는 거니까 nature 대신에 humans가 그 selective trait, 그치? selective breeding 해서 desired trait를 가진 애들끼리 mate하다 보니까 milk production이 확 올라간 거야. 그치? 그래서 B가 답이 되겠네. 자, reproduction rate. 나머지는 뭐 요 데이터에 대한 해석은 아니야. 그치? 그래서 답이 B가 되겠다. 자, AP investigation number 1. 자, 여러 가지 실험들이 있는데 13개 중에서 첫 번째 실험이 요 artificial selection에 대한 실험이야. So objective가 뭐냐면 investigate the artificial selection as a mechanism of the evolution. So apply the mathematical method to data from the real population to predict what will happen in the population in the future and investigate how selection acts on the phenotypic variation in the population. 자, 이 investigation 13개를 우리가 수업 중에 다 다루지는 않았지만 자, 뭐 그거를 막 13개를 다 학교 선생님이 수업 중에 다 lab report를 쓰게끔 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근데 이 artificial 요거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크고 자, 그리고 얘가 사실 FRQ 2016년인가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4년인가 US FRQ 1번으로 시험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 자, trichomes라는 trait가 있습니다. 자, 이게 trichomes가 뭐냐면 hair라는 뜻인데 자, 이렇게 플랜트 중에서 이렇게 hairy한 애들 있죠. 자, 우리 왜 깻잎 먹지? 깻잎 알아? 고기 싸 먹는 깻잎이 맛있기도 하지만 어떤 애들은 퇴퇴 이거 털 때문에 되게 맛있어요. 그렇지. 사실 요 hair, 요 trichomes는 왜 있냐면 small herbivore가 feed 하는 걸 interfere. 그치? 이렇게 먹었을 때 뱉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trichomes가 있는 거야. 근데 인간들은 오히려 맛있다 하고 먹는 자, 그래서 keep the frost away from the living cells and break up the airflow across the plant surface to prevent the desiccation. 자, desiccation이 뭐예요, 선생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AP 바이올로지를 가르치고 있는 케이틀리 이호은입니다. 자, biodiversity 굉장히 중요한 theme이에요. AP 바이올로지에서. So, what types of ecosystem are less resilient to change in the environment? Resilient는 이제 다시 원래대로 recover 할 수 있는 그 성질을 얘기를 하는 건데, 자, how does the diversity of these species within the ecosystem influence the organization of the ecosystem? So, what contributes to the maintaining the diversity of the ecosystem, and how does the addition or removal of any component of an ecosystem affect its overall short-term and long-term structure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environment ecosystem diversity에 대해서. So natural and artificial ecosystems with fewer component parts, with little diversity among the parts, and often are less resilient to the change in the environment. 그런데 species가 굉장히 diverse한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the diversity of the species within the ecosystem may influence the organization of the ecosystem. 자, the long-term structure of the ecosystem can be stabilized with more diversity. 그러니까 더 diverse하면요, long-term으로 봤을 때 물론 뭐가 하나 disruption이 일어나면 그 아래쪽으로 위쪽으로 뭔가 disruption이 일어날 수 있겠지. 그렇지만 long term으로 봤을 때 이게 워낙 diverse하다 보니까 걔가 없어지더라도 그 niche를 또 차지할 수 있는 다른 애들이 또 있는 거야. 그래서 long term으로 봤을 때는 걔가 stabilize가 된다라는 거예요. Less vulnerable to the drastic structural change when the environment change or when the organisms are added or removed. So changes in the diversity can cause the short-term and the long-term structural changes in the community. 자, abiotic and
biotic factor contribution. 자, 우리가 이제 diversity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the diversity of the species within the ecosystem may influence the organization of the ecosystem. 자, 이 어떤 스피시스의 diversity에 contribute 하는 팩터가 뭐냐면 abiotic 팩터가 뭐냐면 climate입니다. 자, climate가 harsh하지 않고 좀 굉장히 뭐랄까 climate가 온화할 때, 그 다음에 water가 많고 nutrient가 많을 때, light가 많을 때 그만큼 producer가 많아지고 available energy가 food와 energy가 많아지니까 그 위에 있는 tropic level들이 다 support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abiotic factor가 ecosystem diversity를 maintain 하는데 도와주고요. 특히 biotic factor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producer입니다. So the many population depends on the producer for the food and habitat. 자, 그리고 producer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 생각해봐 뭐 trees라든지 뭐 grass 이런 애들이 root가 있어요. 근데 그 root가 뭐 하냐? 그 root가 they hold the soil. 그치? soil를 이렇게 딱 hold 해준다. 그래서 they reduce the erosion.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dominant predator. They keep the prey population under the control. So they have a diversified diets. They don't put too much pressure at any one population. 그렇지. 얘가 predators가 있고 그 predator가 이게 또 diversity가 있으면 diversity diets가 있잖아. 딱 one diet만 있으면 그쪽에 너무 evolutionary pressure를 주는 거고. 그치? 그래서 diverse 할수록 이 diets가 또 diversify 되고 그 predator 때문에 prey population이 또 under control이 된다.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쉽고 뻔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또 너희가 FRQ로 쓰라 그러면 또 막 생각이 안 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2장의 슬라이드에 걸쳐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럼 이런 거 뭐 달달 외워야겠죠. 여러분 이게 ecology 섹션은 되게 뻔한 내용인 것 같아. 그렇지만 외워놓지 않으면 이 아웃풋이 빠르지가 않아. 알겠죠? 그래서 좀 에컬러지 쉽지만 좀 잘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에 keystone species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dominant species는 뭐냐면 it has the highest biomass or is the most abundant in the community. 그 우리가 dominant species라고 그러는데 자, keystone species는 exert the control on the community structure by their important ecological niche. 그거 우리가 keystone species라고 얘기하고 the keystone species presence and the role within the ecosystem have a disproportionate effect relative to their abundance on the other organism within the system. 그러니까 얘가 가장 abundance에서 제일 influence가 큰 게 아니야. 이 abundance와 상관이 없어요. 이게 abundance가 작아도 가장 important한 어떤 influence를 주는 거 우리가 keystone species라 그래. keystone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요 arc 알죠? 요 arc에서 요 맨 가운데 요 위에 있는 요 stone 있잖아. 자, 만약에 요 keystone을 빼잖아. 빼면 우르르 이게 다 무너집니다. 그게 바로 keystone이에요. So when they're removed from the ecosystem often collapse. 자, 그 example로 sea otter가 있는데 이 세상 귀여움이 아니야. 그치? 너무 귀여워. 자, 미치겠다. 자, 야, 얘들아! 야, 쌤이랑 똑같아. 아니야? 저기 지금 너무 흥분했어. 야, 이거 색깔이 너무, 그치? 아우, 또 쌤 또 귀여워. 미안해. 자, 그래서 어떤 sea otter가 이러고 있다. 자, 그래서 민망해. 자, sea otter가 이러고 있는데, 자, 이게 sea otter가 잘 봐. 자, 이게 kelp가 있어. 근데 요 kelp를, 누가? 요게 뭐냐면, 멍게. 이거 멍게냐? 성게, urchin, 성게알 비빔밥. 갑자기 먹는 얘기. 자, 이게 urchin이 먹고요. 요 urchin을 요 sea otter가 먹는 거야. 그리고 요 sea otter를 killer. 그림 정말 자, killer whale이 이렇게 잡아먹습니다. 알겠죠? 자, 근데 요 sea urchin을 잡아먹는 애가 sea otter 밖에 없는 거야. 요 urchin을 먹을 수 있는 다른 predator가 없어요. 자, 그렇게 했는데 hunter들이 팡팡 이렇게 하면서 여기 sea otter를 다 잡아먹었어. 다 잡았어. 그치? 다 잡았으면 얘가 remove 되잖아. 근데 얘가 remove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 sea urchin의 predator가 없는 거다. 그래서 sea urchin이 increase 하더니 kelp가 완전히 extinction이 된 거야. 자, 그래서 sea otter가
keystone species였던 거지. 이해가 돼? So the loss of the sea otter that increased the sea urchin and that destruct the kelp forest. 이해돼? Grizzly bear that transferred the nutrients from the sea. So 얘가 살몬을 먹어주면서 사실 살몬이 어디에 있던 애야? Sea에 있던 애야. Sea에 있는 살몬을 먹고 그를 막 뜯어 먹으면서 carcasses랑 뭐 또 nitrogen waste 막 버리면서 그 Sea에 있던 nutrients를 여기 river 쪽으로 옮겨주는 애가 요 grizzly bear야. 만약에 grizzly bear가 없다면 그 트랜스퍼가 안 일어나고요. 살몬에서부터 나오는 nutrient 때문에 또 여기 river의 요 에코시스템이 또 abundant 되는 게 있거든. 그게 안 일어나는 거지. 자, prairie dog. 자, prairie dogs do burrow soil area. 자, aeration은 뭐 이렇게 팍팍팍팍 이렇게 막 soil을 이렇게 파면서 그 구멍을 뚫어. 그러면 거기에 이제 air가 들어가는 거야. 자, trim the vegetation. 그런 역할들을 해줍니다. 근데 얘들이 없으면 그 역할을 안 해주니까 뭔가 abundant, 뭔가 이게 에컬러지의 그 스트럭처가 무너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없지만 쌤이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겠어요. 자, 피아스타. 자, 피아스타가 뭐냐면 피아스타가 sea star 있잖아. starfish. 자, starfish의 한 종류인데요. 자, 피아스타가 있을 때 요 y축이 뭐냐면 number of the species거든. 자, number of the species가 이렇게 많아요. 근데 without the piasta. 자, 피아스타가 없으면 잠깐만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자, 그래프 잘못 그렸어. 짜증나지 얘들아. 미안해. 자, 이게 with the piasta. 미안해. 자, 그래서 피아스타가 있을 때는 number of the species가 이렇게 높은데 자, without the piasta면 number of the species가 뚝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피아스타가 뭐길래? 그러니까 sea star. 얘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keystone species인 거지. 그러니까 이 keystone species가 remove 되니까 number of the species composition이 확 내려가네. 그지? 그러니까 얘가 이 community에서 굉장히 중요한 keystone species이었다. 자, 그거 우리가 어떻게 measure 하냐면 number of the species richness, diversity를 우리가 measure를 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 오케이. 자, ecological succession. 자, ecological succession은 사실 옛날 좀 이렇게 바뀌기 전 AP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나왔던 그런 이야기들인데 ecological succession이 바뀐 AP에서는 뭐 이거를 정말 logically 막 다 knowledge로 다 알아야 된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지만 또 얘가 illustrative example로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쌤이 알려줍니다. 자, disturbance influence the species diversity and composition. So disturbance가 뭐냐? That's the change in the community by removing the organism or changing the resource availability. 그러니까 막 fire, drought, flood, storm and human activity로 자, 있던 이게 vegetation이 굉장히 abundant한데 싹 다 없어진 거야. 이게 바로 disturbance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니? 자, 이렇게 막 홍수가 일어나고 fire가 일어나서 이렇게 굉장히 barren area가 된 다음에 1년, 2년, 10년, 50년, 100년 뒤에 다시 이렇게 울창해집니다. 자, 그거를 바로 ecological succession이라고 불러요. So transition in the species composition in a certain area over the ecological time. 자, 근데 primary succession이 있고 secondary succession이 있는데 자, plants and animals invade where the soil has not yet been formed. 그러니까 얘는 disturbance가 있는데 even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soil has been